안녕하세요, 양원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 최고의 변호사님 최광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변호사님께서 네. 뭐라 그럴까 요즘 새 시대에 5G에 맞는 재판 뭐 네. 소개를 해주신다고 해서 네, 네. 와봤는데요. 네네. 화상 재판을 하셨다고요? 네, 화상재판 제도가 이제 도입돼서 제가 한번 해보고 너무 이렇게 감동이 벅찬 나머지 네, 그러니까요.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요. 아니 제가 듣기로도 이게 법원이라는 게 판사라는 게 약간 이렇게 고유의 그 권한 네. 이런 게 딱 불러다가 권위. 네, 막 위에 아래 딱 내가고 원고 피고 하면서 뭐 됐습니까 하는 게 약간의 네. 고정관념인데 네. 야 화상 재판은 그 권위를 좀 내려놓은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저도 이제 화상재판 제도가 지금 올해 11월 중순에 아 진짜요? 예. 어떤 게 생긴 거예요? 예, 따끈따끈한 제도인데요. 오. 그러니까 화상재판이라 하면 뭐 법원의 어떤 화상재판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제주도 재판을 여기 중앙법원, 가까운 중앙법원 영상재판실에서 재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 제 책상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제도인데, 그게 이제 11월 중순에 도입됐습니다. 그럼 한 달밖에 안 됐네요. 딱 한 달 거의 됐죠. 예. 뭐 근데 한 달뿐이 안 됐는데도 하신 거예요? 경험을 하신 거예요? 예. 예. 오, 제가 조금 그 부분 적극적으로 제가 뭐 갖고 있는 사건들 한번 전부 다 화상재판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건이 받아들여져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야 이게 IT를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겁내하실 것 같은데 이게 화상 재판이라는 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뭐 기술 자체는 아주 간단하고요.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그 언택트 비대면 회의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뭐 줌이나 이런 그 회의 시설들 그런 거 정도로 이제 뭐 이렇게 받으면 거기 접속해가지고 그런 방법이니까 이제 따라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원이 리드를 하고 그 사건 당사자나 변호사들은 거기에 접속해서 그냥 화면 켜고 뭐 음성 켜고 이런 그렇죠. 정도만 네. 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처음 해보면 어렵지 않을 텐데 네. 처음이 힘든 거죠. 뭐. 그렇죠. 예. 네. 예. 이게 얼굴 안 보고 한다는 게 그 고정관념이 깨는 게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나름 이제 감동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럼 변호사님도 약간 긴장하셨겠네요. 이게 화면 목소리 같은 게 잘 들려야 되니까. 예,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제도 도입이 얼마 안 된 데다가 제가 또 이렇게 변호사로서는 좀 빨리 신청을 한 다른 변호사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 문과라는 게 이게 IT라는 게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재판부가 어쨌든 거기에 공감하는 재판부가 이제 받아준 재판 그래 해보자. 어차피 그게 시대의 변화기 때문에 해보자라고 해서 그게 저는 빨리 이제 경험을 한 셈인데 그 재판부도 그 저하고 처음 했던 재판부도 난생 처음. 판사도 처음? 1호. 저도 1호. 그 사무한 사람들도 처음? 변호사도 처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2시 재판이었는데요. 한 30분 전에 리허설을 따로 했어요. 어디 원활한지. 화면, 뭐 오디오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거죠. 그렇죠. 예. 기록은 남겨야 되니까. 그렇죠. 예. 재판인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어폰을 안 끼고 그냥 육성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어폰을 끼고 그 소리가 잘 들리는지 이런 테스트 같은 거 우리 방송하기 전에 뭐 그러니까요. 시험 점검하듯이. 방송. 그렇죠. 그런 식으로 테스트까지 하고 해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궁금한데 어느 법원이었습니까? 서부 법원이었습니다. 서부. 네. 서울 서부 법원.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번 뭐 절차라든지 뭐 실제로 그 화상재판 했던 그 경험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네. 우선 일단 뭐 변호사다 보니까 법적 규정을 한번 먼저 이게 한 달 전에 나온 이게 법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네. 민사소송법 287조 2 해서 여기 이제 근거법을 두고 있습니다. 278조 2죠. 네.
비디오등 중계장치.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1항, 2항, 3항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게 변론기일과 2항은 이제 변론기일이고요. 1항은 변론 준비기일 또는 신문기일 뭐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근데 변론기일은 어쨌든 조금 재판을 공개해야 될 필요성. 우리가 이제 재판의 어떤 그 공정성 이런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의 공개 이런 부분을 그 헌법으로도 보장하고 있는데 그런 공개의 필요성 때문에 그런 공개의 필요성이 높은 부분이 변론기일이라고 하고 그렇죠. 누구나 볼 수 있는. 네, 그렇죠. 이제 그 변론기일이라고 하고 그 변론기일은 또 뭐 중요한 어떤 그 주장과 증거 신청 이런 것들은 변론기일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론기일은 공개의 필요성이 높다라고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변론기일은 따로 규정을 하고요. 또 변론기일이 아닌 그 변론 아니요, 그건 선고기일이고 선고기일. 그 변론 준비기일이나 신문기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쟁점을 정리하는 이제 주장과 입증과 이런 것보다는 쟁점을 정리하고 하는 그런 그 굳이 공개 필요성이 좀 낮은 그런 절차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화상 재판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규정 자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신문이 있잖아요. 서로 이제 증인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증인기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변론기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변론 준비기일이나 신문기일은 그런 공개 필요성이 좀 낮다고 보고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결국은 변론기일은 이렇게 심리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조금 더 공개하도록 열게, 그렇죠. 많은 사람이 보도록 이렇게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절차가 1항 변론 준비기일과 신문기일의 절차나 아니면 변론기일의 절차나 비슷한데 다만 심리 공개, 재판 공개에 관한 부분이 좀 다르다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어떻게 이제 화상 재판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법원이 어쨌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데 하는데 당사자 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판사가 신청 없이도 그냥 이거 한번 해볼래요라고 해서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판사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좀 표현이 어렵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서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그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어찌 보면 법원 내에 비디오 중계 장치가 있어요. 각 법원들마다 그런 그 장소를 마련해 두고 예를 들면 제주 재판을 하는데 제주 법원에 꼭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서울중앙법원 임대한 뭐 거기 법원 안에 시설 그렇죠. 거기서 비디오를 보면서 비디오 중계 장치를 보면서 거기 이제 접속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걸 아까 이제 비디오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 시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화상 장치라 그래서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캠으로 그다음에 접속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신기하죠? 진짜 네. 법원에서 많이 바뀌었네요. 이게 이제 뭐 코로나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네. 워낙 이제 사회가 그쪽으로 빨리 변화하다 보니까 법원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327조 2 부분은 증인신문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예전에도 이게 화상재판 또는 영상재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좀 힘든 절차라고 보는 부분을 증인신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겠죠. 이거 서약도 해야 되고. 표정을 봐야 되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하나, 어떤 질문에 뭐 땀을 흘리고, 버벅대고, 말을 더듬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유심히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상 장치를 거쳐서 오다 보면은 그런 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네. 그리고 그 법원으로 와야지. 이거 떨리면서 이게 솔직히 얘기하지.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여기서 이거 잘못하면 맞습니다. 막말할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허위 진실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이라는 장소에 가는 것이 훨씬 더 그 필요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증인신문에 관해서는 이게 또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규정을. 그래서 그 법적 규정은 하여튼 그런 정도로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화상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변론 준비기일, 신문기일, 그 다음에 또 변론기일, 그 다음에 증인기일, 왜 이렇게 나누는지, 그런 부분은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민사소송 규칙도 영상기일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야, 진짜 코로나 아니었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요런 것도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영상기일에 이제 혹시 우리가 법정 들어가서 녹음 못 하는 거 아시죠? 네, 그거 써 있잖아요. 녹음도 안 되고, 네, 영상 촬영도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그거 하다가 나 감시당한다, 걸리면, 네. 이런 경고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법원 조직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게 화상재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록 이제 법정에는 안 나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재판하는 그런 절차도 재판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걸 녹화하거나 녹음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벌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무리 영상이라도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법원 규칙에다가 규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녹화는 법원만 할 수 있는 거네요? 법원이 이제 그렇죠. 법원은 녹화를 하죠. 네. 그거를. 근데 이제 그거를 법정에서 우리가 당사자가 녹음하거나 녹화를 못하는 것처럼 컴퓨터 앞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적용하겠다. 감시하거나 이런 걸. 대료. 그건 좀 그런데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재판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긴 재판장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이제 판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이게 혹시 화면 캡처 이런 부분 우리가 영상 캡처 이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영상이 지나갈 때 그 동영상 녹화하는 그런 캡처 장치들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법원 이 재판은 화상 재판을 할 때 그걸 못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술은 있거든요. 기술이 있어요? 아니 기술이 있는데 네. 법원 재판도 이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음 먹고 그거를 녹화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할 수는 있지만 하면 저촉된다. 네. 그러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예. 당사자야 사실은 이거 녹화해가지고 누구한테 좀 영상 보여서 자문도 좀 받고 싶고 그렇지 이게 않습니까? 맞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녹화하면 편리한 기능은 있는데 재판 자체를 이제 녹음, 녹화 이런 것들을 못하게 돼 있는 그런 제도 때문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리허설 할 때 그 장면을 한번 capture를 했는데요. 신기하죠. 요게 야 진짜 재판장이네. 네. 요게 이제 비디오 커넥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더라고요, 법원에서. 비디오 커넥트. 이거 이상 깔아야 되는 거군요. 예. 그 프로그램을 깔면, 그게 이제 법원에서 보내준 그걸 클릭할 때 바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가던데, 지금은 이제 재판 전이기 때문에, 요게 보시면은 지금 사건 번호, 그죠? 서부법원 21부 사건 번호, 그 다음에 박병태라고 하는 분은 판사님, 재판장님.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이제 법원의 그 재판장석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은 지금 상대방. 피고석. 예. 제가 피고석, 그렇죠. 피고석 써있네요. 제가 원고 쪽이었으니까. 피고석이고, 저는 이제 여기 나오더라고요. 여기 조그맣게. 그래서 자기 화면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판사
석 앞에 카메라 한 대 연결하고, 그다음 피고 원고 쪽에 이제 카메라 한 대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럼 피고는 나왔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응. 예, 그러니까 그 사람도 카메라로 할 수 있는 건데. 예, 근데 이제 그분은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 당사자고, 그리고 이게 화상재판이라는 게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일방에 해도 가능한 절차라서 법원이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럼 나중에는 그냥 각자 할 수 있는 거네요. 각자 변호 사무실에서. 그렇죠. 상대방도 신청을 하면은 법원이 받아주면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이제 법원이 되게 수고스러운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조율해야 되니까 시간 이제 이런 것도 조율하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한쪽은 나오고 한쪽은 안 나오고 이러면은 그런 게 조금 절차가 그렇죠. 부드럽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에는 이게 나가야 될 절차다. 그런 해보자. 방향 자체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법원이 인식을 하고 그 부분 수고로움을 조금 지금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판사님 좀 깨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나이가 좀 재판장이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저도 뭐 저도 이제 그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 뭐 제가 갖고 있는 사건 한 100건이라 그러면은 100건에 신청을 하면은 법원의 어떤 보수성 이런 걸로 볼 때 한 뭐 두세 명 정도 받아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별 기대 안 하고 싹 해봤는데 뭐 이제 일부는 받아줄 것이다. 근데 한 2, 3% 정도 기대를 했다면 한 5 내지 10% 정도가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되네요, 변호사님은?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 기대보다는 법원도 이제 이렇게 필요성, 방향성 이런 부분에 공감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이야, 이거 코로나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좀 속도를 빠르게 이제 새 시대로 이제 열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을 좀 더 분발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공부하게 하고. 그렇죠.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약간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까? 처음이신데 뭐 이런 판사님하고 얘기 같은 거 해봤나요? 준비 전에 말이에요. 네, 준비 전에. 준비 전에는 뭐 그런 사적인 이야기보다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이게 들려요? 문제가 뭐 안 들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그걸로 오디오 말이 약간 판사님 말이 안 들리는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계속 재판을 해 나가면서 좀 고쳐져야 될 성능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한변협 전자소송 팀장을 했었는데 말씀은 안 드렸죠. 예. 그거 한번 이거 자료가 안 바뀌네 또. 전자소송 관련해서 제가 논문도 내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그 논문을 찾아보니까 제가 전자소송과 새로운 사법 서비스의 가능성 이래가지고 그런 논문을 대한변협의 전자소송 팀장 자격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전자소송 도입될 때 제가 많이 관여를 했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게 2011년이더라고요. 민사소송으로 본격적으로 11년 전이었네요. 네, 전자소송이 도입된 게.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화상재판 같은 그런 기대를 할 수 없었고 이제 향후 화상재판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데 법원의 어떤 보수성 이런 걸로 볼 때 한 20년 뒤에나 될까 기대를 사실 안 하고 있었던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10년 만에 딱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2011년에 지금 민사소송으로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되고 우리 전자소송이라는 게 우리 양은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서류를 법원에 내지 않고 그렇죠. 인터넷으로 내고 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민사소송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가 딱 10년밖에 안 됐는데 10년 만에 화상재판이 시작됐으니까 굉장히 기대보다도
훨씬 더 속도가 빠른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와.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굉장히 기대와 뭐 그런 그 궁금증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전자소송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들도 일이 좀 수월해졌지만 이게 법률 다투는 사람도 이제 개인으로 할 수도 나홀로 소송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 아니에요? 네, 전자소송 때문에 살짝 더 빨라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화상 소송을 하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 개인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게 이제 우리 사법 서비스라고 하는데, 사법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편리해지고, 그 당사자한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아까 서부 재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딱 그 러닝 타임이 그 재판 시간이 재보니까 7분이더라고요. 7분. 네. 7분 접속해서 나올 때까지 7분이 딱 걸렸는데 7분이면은 제가 서부법원 재판하러 갔다 왔다 하면은 거의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시간만. 왔다 갔다 시간만. 시간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길에서 낭비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경제적으로 그 2시간과 7분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양은 씨도 그때 재판했을 때 한참 그 가고 기다리고. 그러니까요. 차 대고 기다리고 또 일찍 가야 되니까 거의 그렇죠. 한 3-4시간 날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보통의 이제 사람들은 그 재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날 하루 휴가 내거나 최소한 반차는 내야 되는. 그렇죠. 말이 3-4시간이지 하루를 다 빚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물론 뭐 심적인 부담, 재판을 해야 되는 심적인 부담 이런 건 빼고라도 그냥 순수한 시간만으로도 그렇게 많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절약될 수 있고요. 아 진짜로 시간이 금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유익한 제도가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변호사가 그 어떻게 보면 보수라는 것, 변호사 보수라는 것도 들어가는 시간에 그렇죠. 감안해서 보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조금 보수를 줄여받고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당사자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재판 받는 것도 수월해지고 또 어떤 변호사 선임할 때 도움 받을 때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똑같은 서비스에 그런 어떤 사법 서비스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다투는 게 조금 더 비용이 좀 줄어들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대부분 다 뭐 우리 뭐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이 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큰 이제 득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저희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저는 또 좀 기대를 하는 것은 그 이제 어쨌든 다들 뭐 우리가 병원을 찾든 아니면 변호사를 찾든 간에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전문 서비스, 좋은 서비스 이런 부분을 뭐 일부러 또 서울 와서 뭐 병원 찾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보다는. 그런데 그런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일반적인 시각이 서울 변호사가 지방보다는 그래도 훨씬 전문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가 낫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웠는데 그게 돈 때문이에요, 사실. 그렇죠. 때문에 이걸 그 서울 변호사를 만약에 부산 사건에 선임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부산 변호사 선임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훨씬 많이 드니까 보수를 한 3배 이상 내야 되는. 그렇죠. 이 내려가는 시간하고 올라오는 시간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또 그렇죠. 그러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이제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화상 재판이 도입되면은 조금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지방 사건도 수임할 수 있고 제한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가격이 맞아서 수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방 사건은 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안 했거든요. 거의 다. 너무 멀어서. 그렇죠. 예. 그 보수를 말씀드리기가 미안해요.
이제 상담원 오셔가지고 최 변호사님 그 명성이나 이런 걸 듣고 왔는데 수임 좀 해달라 이러면은 제가 이제 어려운 겁니다. 보수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사건에 비해서 보수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 시간이 일당이 들어간. 그렇죠. 재판 예를 들면 한 10번 출석한다라고 하면은 출장비만.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못 드리는데 당사자는 또 그래도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보수를 듣고 싶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예 그렇군요 이러면서 실망하시고.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게. 야 이거 그러면 또 이 변호사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겠네요 또. 이제 전문적인 변호사, 그런 경쟁력 있는 변호사가 더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더 수임하고. 네. 뭐 병원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우리가 원격 진료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네. 원격 진료도 이제 의사들이 반대를 하는데 맞아요. 주요 이제 의사들 중에서도 개원이라고 그냥 병원 조그맣게 갖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다 서울대병원 그렇습니다. 연대 세브란스 가고 싶고. 원격 진료되면은 서울대병원 그러니까 서울을 올라오지 않더라도 지방에서 그냥 서울대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그러면 지방 의사들은 뭐냐 손가락 빨고 있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게 맞아요. 안 돼. 근데 이 법률 서비스도 어찌 보면 좀 비슷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진짜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더욱더 이제 그쪽으로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의료계도 많이 바뀌겠네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환자도 싫어하잖아요. 대면에서 이렇게 진료받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의사도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제도의 변화들이 결국 이제 우리 법조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변호사들도 이제 분발시켜서 그냥 내가 예를 들면 지방의 어떤 법원 앞에 전방만 차려놓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이제 전문화 시대다. 전문화가 돼야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영상 찍고 진짜 한 3, 4년, 5년만 있으면 진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좀 기대됩니다. 제가 늘 그냥 전자소송, 화상재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추천을 한 편이거든요. 글도 쓰고 뭐 이랬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왔으니까. 그럼 의뢰인들이 여기서 이제 와서 증인이라고 오고, 여기. 증인은 아마 당분간은 그냥 법정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 몇 년간은. 피고 원고는 여기서. 그렇죠. 예를 들면, 저와 제 의뢰인. 이렇게 해서는 그냥 여기서 참관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또 좀 재밌었는 게, 당사자가 또 그러더라고요. 화상재판을 하면은 판사님이 좀 괘씸하게 보지 않을까요? 법정에도 안 나오고, 변호사가 꾀를 부리네? 편하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은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제, 판사들도 사실 그런 IT 쪽에 적극적이고, 이런 진취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좋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어쨌든 이게 세련돼 보이잖아요. 이게 구시대에 젖어서 종이 들고 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IT 기기를 섭렵하고 많이 이제 추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판사들을 볼 때도 역시 그렇고요. 판사가 변호사를 볼 때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좀 앞서가는 변호사다, 앞서가는 판사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한 100건 사건 갖고 있는 거를 신청해서 받아준 판사들을 보면은, 판사님 괜찮은 분 같다. 이런 호감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 근데 그 판사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뢰인이 마침 이제 그런 재밌는 질문을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질문을 제가 듣고 나서 마침 며칠 있다가 제 친구 판사하고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 판사도 똑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역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이런 변호사들을 판사들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의뢰인한테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판사들도 화상재판 해봤어? 난 해봤어. 그래? 그렇죠. 나도 어떻게 하는 건데? 하면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보다는. 그렇죠. 예, 적극적인 사람이 세련된 판사님이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한 4, 5년 후에 또 영상을 찍고, 야, 이제는 다 여기서 한다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남부법원 주차 안 하셔도. 여기서 와서 하고, 그러니까. 다음 분 의뢰인 와서 또, 춘천, 네. 춘천 법원에서 연결해서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네. 예, 오늘 뭐 화상재판 말씀드렸는데 그런 아주 뭐 좋은 환경으로 발전할 거라 생각하고 계속 그 변화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제가 전달을 좀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하시면서 네.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변호사들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조금 앞선 경험으로 찍은 건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좀 좋은 자료들을 소개해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